네. 여러분 뭐 지금까지 뭐 자기소개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자기를 한번 소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할까요? 아무데나. 신우부터. 저는 18살 청소년 성준원이라고 하고 지금 저는 게임 좋아하고 그리고 애플 제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똑같이 18살 서하은이고 작년에 이제 오디세이 하자 7기를 수료하고 올해 민들레 17기 지금 재학 중인 2년차 대한교육 학생입니다. 저는 이제 17살이 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강신우라고 하고요. 이제 미니스토어 알바생입니다. 신우의 가장 강력한 정체성이 미니스토어 알바생인 거예요? 그것이 뜻하는 게 뭘까요? 남에게 치킨을 튀겨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7만 원을 받는. 뭔가 점점 어려운 이야기. 10만. 여러분이 소개하기 위한 그런 도구 아니면 의미 있었던 도구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오늘 인터뷰가 취소된다고 알고 들어가지고 집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담요인데요. 오. 한 요만 제 몸보다 조금 작은 털이 달린 담요인데 완전 겨울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 겨울용인데 여름에도 꺼내놓고 쓰고 맨날 이렇게 두르고 덮고 의자에 걸어놓고 쓰고 그래서 그 담요가 좀 가진 의미가 많아서 그걸 들고 오려고 했었습니다. 네. 애플 제품 매니아라 하셨는데 뭐 안 들고 오셨어요? 맥북인데요. 역시. 오, 진짜네. 맥북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이 친구를 갖는 데까지는 꽤 긴 스토리가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원래 쓰던 맥북이 있었는데 그건 엄마께 지원을 받은 맥북이었어요. 근데 그 제품이 고장 나가지고 이제 제 돈으로 맥북을 샀어야 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진짜 다 끌어모았고 그리고 되게 수고로운 알바 생활을 해서 얻어낸 맥북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애플 제품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 많은 노고가 담긴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제 첫 경제 생활이라 해야 되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이유가 있는 그런 물건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물건을 친구라고 표현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이 친구는 네. 정말 소중한가 봐요. 신우도 그 미니스토어 알바를 하고 계신데 알바하는 이유가 있나요? 목적? 물건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물건 준비하세요? 없는 줄 알았어요. 안 준비하는데 아, 예. 저는 물건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 모발이고요. 제가 1년을 얘기하는 건지 평생을 얘기하는 건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년을 얘기하면은 이제 제 뒷머리가 긴데 머리를 올해 초부터 길렀었어요. 한번 자르고 나서부터. 그래서 거의 올해를 함께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들고 온 거 맞네. 그야말로 올해를 상징하는 나타내는. 상징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민들레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민들레 왜 선택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부터 할까요? 네. 세 분 다 오디세이 출신이시죠? 그러네요. 네. 저는 민들레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대안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래도 민들레가 서울에 있는 대안학교라고 좀 그래도 그나마 네임드가 있는
학교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알게 된 건 그때 중학교 때 알게 됐고 오게 된 이유는 사실 엄청 거창한 이유는 아니에요. 일반 학교가 아니 오디세이 수료하고 나서 일반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생활이 너무 별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네,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하은이가 다니는 민들레 잠시만요. 하은이가 민들레 생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줬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저찌 해서 오게 됐습니다. 하은이가 며칠 선배님이에요? 저는 1, 2주. 저는 민들레를 작년에 이제 오디세이를 다니면서 처음 듣게 됐는데 오디세이 학교 중에 이제 저는 하자 센터를 다녔지만 민들레도 오디세이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민들레를 듣게 됐고 이제 수료가 점점 다가오면서 내년에 어떡하지 하면서 알아보다가 오디세이 민들레 말고 민들레에도 공감 민들레라는 대안학교가 또 있다. 뭐 너네 선배들 중에도 거기 간 선배도 있고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다가 이제 정말 수료를 하고 어디 내 소속을 어디로 정해야 하나 하고 있을 때 이제 나는 오디세이에서의 생활과 같은 생활 그때 배웠던 거를 1년 더 배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들레에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민들레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오디세이 민들레를 다니면서 접점이 되게 많았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여기도 그렇고 과정이 1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는 이제 교류 자체가 되게 많았어서 막 그냥 어떤 곳인지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 실제로 가서 막 있어보고 거기 사람들이랑 계속 지내보는 게 좀 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알고는 있었고 근데 오게 된 과정은 이제 오디세이 1년이 끝나고 이제 딱히 계획했던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원적교를 갔었는데 몇 주 정도 그냥 가봤었는데 이제 가자마자 느낀 게 여기는 내가 생존할 곳이 못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약간 자퇴가 너무 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민들레가 있군 이래가지고 이제 약간 명분 삼아 온 거죠. 처음엔 그렇게 왔습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니까 다 민들레가 근처에 있던 것 같아요. 준원이는 다른 대안학교 다니면서 이제 동료 대안학교로서 알고 있었고 이 오디세이 민들레, 하자 민들레 그렇게 다니면서 민들레가 근처에 있어서 이렇게 다들 연결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작년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서 이 공감 민들레 다니는 사람들이 뭐 민들레 어떻다, 뭐 가봐라, 뭐 가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오게 됐을 텐데 이제 상황이 여러분들이 내년에 새로 민들레에 들어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이거 도망쳐라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사람이 오면 좋겠다 또는 이런 사람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괜찮아요? 저는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건데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민들레 다니고 나서 되게 배우기 욕구도 커지고 진짜 막 너무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
그 계속 뭔가 뛰는데 쉴 타이밍이 없으니까 어. 이제 확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오기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배우는 그런 욕구만큼이나 쉬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리고 저는 조금 힘들었던 게 작년 하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길잡이하고 그 학생들 간의 경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계가 완전 허물어져 있었던 형태였어서 더 크게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저는 자율성이 좀 없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민들레는 배움 중심의 학교다 보니까 뭔가 좀 배움을 쫓는 그런 활동들이 많은 만큼 길잡이분들도 배움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배우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배우지 못했다고 죄를 짓는 것처럼 여긴 사람이 누구죠? 좀 죄송. 어떡하죠?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어요. 아 무슨 이야기인지 되게 공감이 돼요. 어떤 그런 타이밍에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도 되게 좋았겠다, 그렇죠? 되게 공감이 돼요. 네. 네. 근데 세상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신 분이 이분이신데. 네. 저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다른. 저는 사실 민들레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 채 왔거든요. 그냥 뭐 대충 들어보니까 시간표라든지 수업이라든지 그런 게 오디세이랑 비슷하다더라. 그냥 그 정도의 얘기 듣고 난 오디세이랑 비슷한데 다니고 싶으니까 가야지 하고 그렇게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왔었고 어쩌면 조금은 일종의 도박을 한 것처럼 사실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 생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더 열심히 찾아보지도 않았고요. 네, 그랬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찾아봐도 막 그렇게 와닿을 수 있는 정보나 내가 정말 여기를 선택하고 말고의 뭔가 그런 확신을 줄 수 있을 만한 정보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기 민들레 좀 관심이 간다 싶으면 그냥 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와서 이렇게 경험해보고 지내봤는데 봐야지 아는 거니까 사실 맞을지 안 맞을지도 그래야 아는 거고 그래서 다른 건 별로 중요한 건 더 없는 것 같고 그냥 좀 열심히 하려는 마음만 좀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을 그냥 잘 살고 있다 알아서 그럼 굳이 오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내 인생이 하자가 있다 어딘가 아니면 이제 내가 잘 어떻게 못하겠다 이러시면 되게 오기 좋은 곳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키는 거 그냥 할 거면은 안 오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걸 다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와도 그게 좀 더 시키는 거 다 하는 것보다 얻어가는 게 많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하라는 거 하면은 뭔가 없겠지 이러면은 와서 진짜 1년 동안 시간 낭비하다 갈 수 있고 그리고 뭐랄까 음악이라든지 막 그러니까 뭔가 하나 깊이 파는 게 있다? 이러면 오지 마세요. 그러면 힘듭니다. 하나
크게 하는 거 있으면 힘들더라고요. 같이 하기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 그러니까 확실히 정해진 게 있으면 오히려 그걸 그냥 집중해서 하시라. 민들레에서 그걸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오히려 방해될 거다 이런 이야기다, 그렇죠? 근데 지금 슈노가 얘기한 거는 앞에도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되게 좀 이렇게 쟁점이 논쟁거리가 될 만한 이슈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오히려 어떤 이야기가 많았느냐면 민들레에서 제안하는 거를 하다 보면 남는 게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신우는 제안하는 거를 하면 시간이 낭비일 거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요거 언제 기회 되면 이 두 개 배틀 한번 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짧게만 보충 좀. 얘기하자면은 그것도 개개인 차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민들레가 그 둘 중 하나에 국한됐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얘한테가 그냥 하려는 거 해주는 데인 것 같거든요. 해주려고 하는 데인 것 같아서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아마 그냥 최대한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딱히 뭐 하나를 한다고 해서 어떤 하나에 특화돼 있는 데라기보다는 그냥 하라는 거 다 할 수 있게 열려 있는 데인 것 같은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다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얻는 게 많았던 거고 이제 그분한테는 그냥 일단 그분은 그냥 일단 했더니 얻는 게 있었다 이런 얘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려진 밥상을 받을 거냐 아니면 새 밥상을 차릴 거냐 이 이야기인 거네요. 그러니까 신우는 차려진 밥상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밥상을 계속 차리려고 제안하고 해라. 그러면 새로운 밥상을 차릴 수 있다. 요 이야기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도 민들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각자의 인생이 중요한 거니까 민들레가 그 인생에 도움이 되면 민들레 있는 걸 진짜 이용하면 되는 거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면 이용 안 해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판단을 할 때 오로지 나 혼자 판단하면 오히려 나한테 손해일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들레가 차려놓은 밥상이 중요하다가 아니고 내 밥상은 내가 차린다. 요거 맞는 말이라는 생각 들어요. 사실 그거 학기 초에는 잘 모르겠죠. 아마 준원이나 하은이나 그래도 될까 되게 반신반의하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준원이 저 인터뷰할 때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걸 나중에 좀 깨달은 진작에 내가 내 밥상 내가 차릴 걸 이런 생각했다는 느낌 제가 조금 받기도 했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만나기. 네, 네. 맞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하은이는 좀 나름 자기 밥상을 차린 것 같은 자기의 상태나 이런 걸 고려해서 나는 지금 갈비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죽이 필요해. 좀 이런 식으로 자기 밥상을 자기 스스로 차린 것 같고 그걸 조율을 한 걸로 봐도 될 것 같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저 방금 계속 신우 얘기랑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지금 나중에 오실 분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 맞아요. 하나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와서 좀 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민들레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으니까 뭐든 시도해봐도 괜찮을 거다. 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민들레는 이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는 곳이지 민들레 거를 고집하기 위해서 이 민들레 문을 열어놓은 게 아닌 거니까 그건 정말 누가 오든 언제 오든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팀은 좀 추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마 민들레 이런 대한교육에 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긴 한데요. 민들레는 이런 대한교육은 온실 속 세상 아니냐,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마주가는 이런 사회에서 잘 살 수 있겠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오디세이도 경험하시고 민들레도 경험해 보셨는데 그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반 학교 다닌다고 해서 사실 다 잘 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냥 사실 뭐 대한학교
그리고 갔다 그래서 못 살고 막 그런 것보다 그냥 그 개인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냥 제 생각은 잘 살 사람은 이 대한 교육을 받던 일반 학교에서 일반 교육을 받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 차이는 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뭐 사회에 막 적응을 하나도 못한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여기도 나름의 또 다른 사회니까 여기서도 필요한 것들 다 공부하고 있고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궁금한 게 그 온실 속 세상이라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제가 그냥 대변을 해보면은 알다시피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다시피 세상에는 좀 수직적인 질서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학력이라던가 뭐 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수직적 질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대한교육 그리고 민들레는 아무래도 수평적인 문화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평적인 문화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편안하게 잘 지내고 막 자기 표현도 하고 막 문제 제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막 이렇게 지내왔지만 실제로 수직적인 그런 세계에 가서 그런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겠냐, 그게 먹히겠냐,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이나 스펙 그런 것들을 쌓는 게 더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맥락의 비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고 뭔가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런 문화가 좀 많잖아요. 사실은 이해해주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고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안 하면 못하면 나가리. 그치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받고 배려받고 그러다가 나약해지는 거 아니냐 맞아. 이런 얘기가 되게 좀 더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게 좀 두렵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근데 방금 저는 좀 하은이 얘기해서 제가 오히려 용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저는 먼저 얘기하실래요? 문제 저는 온실속 거쳐가는 게 무슨 얘긴지는 약간 다르긴 한데 아무튼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기한테 라면을 끓여놨는데 애기한테 이건 뜨거우니까 시켜줄 거야 하고 안 주는 거랑 그냥 애기한테 놔두고 지가 그 먹어보고 뜨거워가지고 시켜 먹든가 이 차이인 것 같은데 대한교육은 딱히 애한테 대한교육 그냥 뭔가 가르치는 데라기보다 그냥 풀어놓는 데인 것 같거든. 물론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민들레를 1년 다녀본 막 느낀 거는 이제 그 위험 요소들을 다 하나하나 그냥 위험하니까 가지 마로 가르치면은 한 번도 위험함에 직면을 안 하고 잘 살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그거를 벗어났을 때 변수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거를 배우지 못할 거고 그리고 대한교육을 다니면 그거 변수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유연성은 되게 기를 수 있겠지만 대신에 이제 그런 그런 어쨌든 공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리고 진짜로 대한교육에 와서 약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을 날렸다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사실 대한 교육이 그걸 그렇게 해줬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게 아닐까?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도 자기가 얻을 걸 스스로 못 얻고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준원 PD님께서 말씀해주신 수직적인 문화, 수평적인 문화, 수평적인 문화에서 수직적인 문화로 갈 때 어떤 좀 나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수평적인 문화라고 해서 절대 나약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저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하고 내면의 성장을 돋구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되게 그 대한교육, 저는 되게 타인의 시선 때문에 제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민들레를 다니고 오디세이를 다니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타인의 시선은 딱히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깨달으면서 저를 굳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배움들을 얻으면서 오히려 더 건강한 나를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하나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까 경욱께서 여기서는 다 이해받고 존중받지만 나가서는 그러지 못하는 것들도 많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해받고 존중받다가 나약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생각을 민들레 다니면서 좀 많이 했거든요. 사실 지각이라던가 뭐 과제를 제출 안 한다던가 기한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사실 나중에 사회로 나가서 만약에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거 하나하나가 정말 큰 문제들이 되잖아요. 근데 민들레에서는 그만큼 크게 다뤄지지 않고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다른 것들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것들이 되게 소홀해지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이곳에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들레 다니면서 나는 참 성실하다, 과제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되게 제출을 기한에 맞춰서 하는 편이고 본인 것도 잘 챙기고 되게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가 제일 두려웠어요. 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도 당연한 것에 조금씩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아니야, 성실한 거다, 너가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조금 두려웠어요. 이게 사회에 나가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될 거니까.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칭찬하는 거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도 민들레를 다녔던 것 같고, 대한교육을 받는 다른 학생들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는 시점이 다들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맞아요. 뭐 저희는 그래도 학생들이 알아서 잘 변할 거다라고 믿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선배 중에 진짜 맨날 지각하고 안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회사에 취직하니까 놀랍게도 또 잘 다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것도 있고, 근데 다만 요거는 그냥 제 생각을 좀 덧붙이고 싶은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그런 약속들을 잘 지킬 수 있으면은 좀 더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에 좀 내가 약하면은 내가 그 약한 만큼 다른 뭔가의 나의 실력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력이 더 좋아야 저 사람은 좀 기본적인 게 좀 생활이 좀 잘 안 되지만 저 정도의 실력이 있으니까 같이 일한다,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나의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가는 의미에서 이런 기본적인 소통과 약속들을 지키는 그런 태도, 습관을 만드는 게 전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냥 이건 마지막으로 그냥 그냥 재밌어서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꼭 되게 진지하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까 하은이가 잘 살 사람은 뭐 학교 아니든 학교 밖이든 뭐 어디든 잘 산다 이런 말 했는데 이 세 분이 생각하시는 잘 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딜 가도 잘 살 사람은? 주변에 있어요? 맞아. 주변 얘기를 하셔야 잘 돼. 살고 싶은 사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본인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든 할 테니까 그게 학교 밖이든 아니든 뭐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느 상황에 있든 잘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잘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네, 그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잘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막 그 사람들은 뭐 루저 잘 살 수는 없다. 잘 살 수 없어. 잘 살 마음도 없는 사람은 잘 살 수는 없다 이거예요? 네, 그냥 그런 사람들은 잘 살려고 그러니까 잘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내 능력을 키우고 그런 걸 하기 전에 잘 살 마음을 가지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넌센스 없어요. 넌센스 대답. 저는 뭔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중꺾막. 뭔가 원하는 걸 계속 찾고 그거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뭐 돈이 됐든 자기 취미가 됐든 의미가 네, 됐건 의미가 됐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뜻이요? 네. 저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데 잘 한 번이라도 잘 살아본 사람만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잘 산다는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자신에 의해서든 타인에 의해서든 잘 어떻게든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이게 잘 사는 거구나, 잘 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럼 경험조차 어떤 느낌일까요? 잘 살았다가 어떤 느낌인 걸까요? 뿌듯함? 저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인생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살긴 해야 된다가 출발점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못 죽어도 사는 사람만 해도 너무 많고 근데 한 번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한다는 자체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저도 그랬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우연히 방학 때 되게 엄청 우연히 그냥 그 나를 위해서 뭔가 해본다는 걸 처음 느꼈었는데 참 오래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되게 엄청 우연히 오든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서 오든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마무리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선생님 모르시죠? 요새 몰라. 이게 뭔지 요새 어디서 나온 유행어인데. 거예요? 그 월드컵에서 한국이 극적으로 16강을 진출을 네, 네. 하고서 근데 누가 태극기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뭐 이렇게 써놓고서 그걸 던졌는데 와 손흥민이었나? 진짜? 들고 하면서 그게 어. 전 국민의 유행어가 됐었거든요. 와 진짜? 줄여서 중꺾막. 네.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아니 거예요? 다 아는. 오. 나만 몰랐는 거. 네.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 분의 인생을 진짜 응원합니다. 중꺾막. 네. 네.